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던 직장 동료와 친구 얼굴을 화상 대화로 만나고 하루의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냅니다. 이럴 때일수록 슬기로운 자가 생활이 필요한데요. 지금의 상황을 우주선 안에 고립된 우주인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한정된 공간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우주인들의 생활을 엿보는 것이야말로 지구인들에게 필요한 노하우가 아닐까요? 네, 집안을 우주선이라고 가정하고 생활해보는 재미난 생각을 떠올려 봤는데요. 최소한의 운동으로 체력을 유지하고 동결 건조된 음식을 섭취하고 우주인처럼 일정을 짜서 생활한다면 무료한 일상에 작은 유쾌함이 더해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주로 가는 밤에서는 우리 집이 우주선이라면이라는 다소 엉뚱하고 재미있는 발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경수 과학탐험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집이 우주선이라면 한편으로 재밌을 것 같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극기 훈련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 것 같고 비슷합니다. 네. 뭐 두 가지를 잘 절묘하게 조합해 가면서 재미있는 놀이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집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상을 그러면 우주로 바꾸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어떤 것부터 해야 돼요? 네, 일단 제가 요즘에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그 아파트를 보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다들 나름 자가격리를 하면서 밖에를 못 나가잖아요. 그런 분들 많아요. 되게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네, 특히 애들이 되게 이제 힘들어하는데 그거를 문득 보는데 마치 이제 고립된 우주선 안에 있는 그 우주선들이 여러 채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어떤 재미난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한번 제 SNS에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사람들한테 우리 집이 우주선이 된다면 어떤 걸 해보고 싶냐라고 물었더니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그 학생들은 뭐 무중력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실험을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직접 한번 창문을 열어보고 싶다. 창문을 열어보고 싶다. 우주선이라는 가정을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다른 집에 도킹을 해서 그 집에 놀러 가고 싶다. 네, 그리고 거기서 놀다가 심심하면 우리 집을 또 박물관에 도킹을 하고 도서관에 도킹하고 뭐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책이 가득한 이 우주선 안에서 정말 독서를 원 없이 해보고 싶다.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 게 제일 현실적인데요. 그렇죠. 네, 아무튼 어쨌든 재미난 발사하긴 하니까 좀 상상력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집은 어쨌든 우주선은 아니지만 내가 이제 고립되어 있는 동안 우주선이다라고 상상을 해서 한번 좀 발상의 전환을 해보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상상하면 상상하는 대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나이 들어가면서 아무리 상상을 해도 상상하는 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게 어려움이죠. 만약에 어린 자녀들하고는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요즘이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우주선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로 우주선이라고 믿잖아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은. 그러면서 지금 우주선 놀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은데요. 근데 실제 유타 사막에서 우주인들이 받는 가상 고립 훈련 받으신 적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곳 생활은 어땠습니까? 그것도 뭐 사실은 물론 환경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갇혀 지내거나 이러는 시간들은 많아서 집에서 갇혀 있는 거나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정말 요즘 상황이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나름 자가 격리 생활을 하는 거죠. 정말 10평 남짓한 공간 안에다가 이제 소수의 과학자들을 넣어놓고 문을 잠근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뭐 6개월, 1년 동안 버티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일단 그곳 생활은 일단 제약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밥 먹을 때도 해야 되는 매뉴얼이 있고 씻을 때도 적용되는 매뉴얼이 있고 모든 거를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답답함들이 많다 보니까 같이 뭔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들을 많이 주어서 여가를 시간을 좀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생활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죠. 저는 이제 탐험가이기 때문에 세계를 많이 돌아다녀서 이거 그냥 편한 집인데 어렵겠나 싶었는데 저도 이제 하루 만에 멘탈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있었어요? 거기에 저희는 한 열흘 정도 있었는데 열흘 동안 어떻게 버텼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하죠. 근데 너무 겁을 줘가지고 어떡하지? 근데 가족 구성원이 집이라는 우주선 안에 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때 경험하셨던 거를 가져와서 지금 매뉴얼이 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각자 역할을 맞습니다. 갖게 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일단 저희도 거기 도착한 다음에 이제 어쨌든 캡틴은 정해져 있겠죠. 네. 네, 저희가 갑자기 캡틴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캡틴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봅니다. 면담을.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뭔지 파악을 한 다음에 너는 어떤 야채를 재배하는 데 가서 저를 관리를 해라. 너는 어떤 천체망원경을 관리해라. 또 너는 이렇게 우주복을 관리를 해라. 이렇게 미션을 주게 되는데 네. 그런 맥락에서 가족들끼리도 한번 역할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이제 아빠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빠가 캡틴해. 이게 아니고 한번 그 우주 상식 퀴즈를 내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잘 알고 예,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좀 정해서 꼭 엄마라고 꼭 뭐 식당 담당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찾아서 예, 그렇게 한번 뭐 캡틴, 뭐 식물학자, 그럼 지질학자. 제가 볼 때는 거의 네. 다 자녀들이 캡틴이 돼요. 그렇죠. 자녀들이 캡틴. 거꾸로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역할 분담을 하면 된다.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하는데 그게 이제 세밀한 어떤 매뉴얼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네. 지금 아이디 K7602 네. 552 하나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주부들은 동결건조식품 대환영입니다. 삼시세끼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그렇죠. 해주셨거든요. 네. 동결건조식품 같은 거 요즘 많이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팔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거 갖고 와가지고 한 끼 그렇죠. 정도는 한 그걸로. 끼에는 딱 요걸로만 먹어야 된다. 네, 그런 네.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중요하죠. 요즘 같은 시기에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캔으로 네, 만든 맞습니다. 음식을 네. 먹어본다거나. 네네네.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우주선이면 무중력 상태잖아요. 네, 그렇죠. 집에서는 무중력을 경험할 수 없잖아요. 네, 사실 저희도 이제 거기 그 유사마기 훈련을 받을 때 저희가 이제 무중력 상태를 경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대신 과학자들은 좀 새롭게 실험을 설계해서 하게 되는데요. 네. 이를테면 이제 헬륨 풍선에다가 공기보다 이제 풍선에다가 헬륨 가스, 공기보다 네. 가벼운 가스를 넣은 다음에 그걸 여러 개 불어서 사람 몸에 달고 예, 사람의 발이 뜨는 상황을 만들어서 예, 그 상황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거죠. 그 정도 사람 몸을 띄우려면은 풍선이 엄청 커야 되겠네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지름 4m짜리 그 풍선 8개를 불어서 한 줄에 결석해서 뜨니까 제 발이 화성의 중력적만큼 몸이 뜨더라고요. 네. 집에서 그 정도 하려고 하면 집이 꽉 차서 근데 안 될 집에서는 것 그렇게 할 수 같고요. 없으니까 네. 그냥 간단한 팁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이제 헬륨 풍선들을 많이 팔잖아요. 네. 예, 거기에다 이제 실을 매달아서 뭐 간단한 그런 이제 모형 장난감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좀 이렇게 역학을 해본다든지 아니면 좀 연상 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를테면 그냥 내가 지금 침대에 누워 있다. 그러면 침대가 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이 벽면이 바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예, 그리고 천장은 어떤 또 다른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뭐 어떤 그 실험 장비가 있는 그런 벽면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연상 훈련을 통해서 예, 좀 이렇게 몰입을 해보는 것도 팁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뒷부분을 가면 갈수록 자신 없는 목소리가 돼요? 네, 좀 무리한 같아서. 아니요, 어린 네. 자녀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신선한 야채를 자족할 수 있는 방법. 네. 이것도 사실 우주선 안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그 정보들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사실 이제 우주선 안에서도 이렇게 신선한 야채를 먹기 위해서 그런 야채 재배 시설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LED 빛을 쬐어서 네. 이제 모종부터 수확까지 한 일주 정도 사이클이 걸리게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실험을 해서 직접 그 섭취도 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시중에 보니까 집에서 그렇게 LED 라이트를 쬐서 네, 실제 야채를 재배하는 아니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식물 재배하는 네. LED 라이트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최근에 누군가가 집에다가 네. 그 LED 라이트를 켜준다고 네, 나무가 네. 잘 자라게. 네. 그거 사진 보내주신 적 있어요, 저한테도.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뭐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걸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굳이 이제 그렇게 뭐 비싼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간단히 그냥 화분 같은 데다가 좀 이렇게 야채를 심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표본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야채가 잘 자랄 만한 그런 토양을 넣은 화분, 그리고 야채가 잘 안 자라는 화분, 그리고 2개를 반반씩 섞은 화분, 3개의 똑같은 모종을 심은 다음에 네. 이 변화 추이 같은 거를 한번 지켜보는 것도 어떤 그냥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고 좀 아이들이나 본인한테 이런 과학적인 의미도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어린 친구들은 그런 네. 거 이제 과학 실험 같은 거 하는 거 굉장히 흥미로워하고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네.
집에만 있으면은 요즘 이제 답답하다고 하시는 분들 운동을 못해서. 네, 맞습니다. 그거는 뭐 우주선이나 지구나 지금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실제로 이제 우주선 안에 있는 그 우주인들은 어쨌든 근력 운동을 해야 되니까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벽에다가 몸을 벨트로 묶은 다음에 뭐 런닝머신을 뛴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진짜 우주인들은 많이 움직이질 못해서 근육이 약화되는 건가요? 그렇죠. 약해지고? 일단은 그 지구 중력에 익숙하게 뼈랑 모든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일단 무중력 상태에서는 뼈와 뼈 사이에 그게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키가 뭐 단기간에 뭐 5cm에서 8cm 이상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혈액을 잡아당기는 힘도 없다 보니까 뭐 두통이나 멀미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겪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저도 가서 배웠던 건데 혼자서 하는 운동보다 같이 뭔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많이 하는 게 심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가족 간의 스킨십이 많이.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그게 좋겠네요. 그리고 탐사 로봇이나 우주복은 이건 어떻게 만들어요? 네, 일단 그 우주복부터 제가 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그 우주복은 입으면 뭔가 이렇게 지퍼를 쭉 올려서 상의랑 하의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옷을 사기가 쉽지 않으니까 문득 드는 생각이 이렇게 집에 가면 여성분들 원피스 있잖아요. 원피스에 좀 이렇게 벨트를 좀 하나 묶어서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좀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요즘에 이제 많이 그 식료품 같은 거 사오시니까 빈 박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를 좀 활용을 해서 좀 잘라서 도면을 그려서 좀 갑옷처럼 한 번씩 만들어 보는 것도. 그건 너무 힘들다. 조금 원피스는 그렇죠. 원피스는 다 약간 우스꽝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깡통 로봇 같이 그렇게 종이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만드는 과정, 물론 과정은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번거로운 작업이 되긴 하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영화 마션 보면 매일 컴퓨터에 접속해서 그날 있었던 일을 기록하잖아요. 만약에 실제로 집에서 한다 그러면 우주선이라고 가정하면 어떤 걸 기록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 마션에서 이제 매일 그 우주인이 모니터 앞에서 뭔가를 이제 입력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로그 리포트라고 말을 하는데 일어나서부터 그 잠들기 전까지 그 모든 일을 기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모든 일이 그냥 일기장처럼 이렇게 약간 주관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사실 주관적인 내용도 필요하지만 객관적인 사실들을 더 많이 적어 놓는 게 더 많이 도움이 되는 거죠. 어쨌든 사람마다 그 처한 상황에서 반응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데이터가 쌓이면은 정말 먼 훗날 우주인들이 화성이나 다른 행성에 갈 때 그런 어떤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각자 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쓰지 않으셔도 되고 영화처럼 요즘에 컴퓨터에 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그거를 좀 돌려보면서 우리 엄마가 어제 이런 기분이었구나. 우리 아이가 이런 기분이었구나. 또 요즘에 집에 같이 있다 보니까 얘기도 더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좀 속마음을 토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방에 있는 엄마한테 건너방에서 동영상 찍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뭐 이를테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 일과가 끝나고 잠들기 전에 그때 해야 될 일은 없을까요? 일단 저희도 그 훈련을 받을 때 항상 잠들기 전에 로그 리포트도 기록을 하지만 캡틴이랑 모든 팀원들이 모여서 그날의 감정을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불편했던 건 없었는지 또 우리가 보완할 점은 없는지 정말 그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최대한 많이 주고 받아야만 조금 더 이제 그 고립된 생활에서 적응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요즘에 나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자기 전에 그냥 눕지 마시고 요즘에는 이제 시야가 좋아서 별이 잘 보이거든요. 베란다나 좀 이렇게 창문 너머로 별을 한 번씩 바라보시는 것도 언젠간 구조대가 와서 나를 구조해 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청취자 2828님께서요. 침대에 누워서 우주공간 체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계인 아내가 침공을 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싸워서 물리쳐야 되나요? 아니면 항복해야 하나요? 일단 그 상대의 정보를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렇죠. 정말 외계인이 침공한다라면 서로 정보가 없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 조심스럽게 어떻게 접근을 해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곡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국가스텐의 보컬인 하현우 씨의 네. 돌덩이라는 노래를 좀 골라봤는데요. 네. 거기 뭐 가사의 내용이 힘든 상황을 좀 이겨내자 뭐 이런 의미도 담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지구라는 돌덩이를 좀 우리가 앞으로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연구 대상이 네. 됐어요, 이미. 네. 우리 주변에 우리가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이번에 느꼈어요, 사실. 맞습니다. 네. 앞으로 과학이 해야 할 일이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도 역으로 하게 됐고요. 네. 참 약간 좀 황당한 얘기들을 나누기는 했지만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자가격리된 상태에서 네. 이것저것 많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지금까지 우주로 가는 밤 문경수 과학탐험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하현우가 부른 돌덩이 들으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